첫 시작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사세카 지라르입니다 이렇게 하나요? 첫 인사만 해주세요. 저 첫 인사를 하고 몰라요. 싶은 대로 하시면.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사세카 지라르 벌써 17회네요. 오늘도 늘 에너지가 뿜뿜하시는 1, 2 도니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요 멤버로 해서 처음에는 프로젝트 헬멜이 했었고 두 번째로는 그 연주하는 위플래시. 거 위플래시 둘 다 좀 약간 뭔가 향해서 가는 좀 목표 지향적인 작품들이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느슨하게 사랑 이야기로 돌아왔죠. 오늘 작품은 봄날은 간다입니다. 다들 간단하게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 같은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요런 류의 영화가 요즘에 좀 잘 없는 것 같은데 1, 2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아직 조금만 아이스 브레이킹이 안 됐구나. 아니 왜냐면 어. 되게 몽글몽글한 영화라서 감상이 힘든가요? 단어를 찾는데 조금. 어머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하자면 되게 나긋나긋하면서도 냉정한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봄날이 그렇잖아요. 따뜻한데 또 어떤 날은 일어나 보면은 왜 이렇게 춥지 이런 날도 있고 그런 느낌의 영화였어요. 좀 싱숭생숭하기도 네네. 하고. 따뜻한데 왜 이렇게 춥지가 되게 공감이 돼요. 봄 한 번씩 춥잖아요. 맞아요. 한 번씩 따뜻하고. 그렇죠. 네. 어. 지라르님은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진호 감독이잖아요. 허진호 감독이 영화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이분의 영화를 3편밖에 보지는 못했지만 다 좋았어요. 저는. 그 봄날은 갔나, 8월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보통의 가족이라는 네네. 영화를 봤는데 그건 보통의 가족 완전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이 만든 영화는 좀 나온다는 소식을 제가 받으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인물들이 되게 설득력 있게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보는 내내 욕을 하면서 보긴 했지만 제가 욕을 할 정도면 되게 설득력 있게 인물들 잘 그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감 있는 현실감 되게 넘쳤고요. 제가 처음 20대 초반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약간의 자기 혐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욕을 좀 심하게 했나 봐. 본인에게 하는 욕이었네요. 제 스스로에게 하는 욕 또 플러스 있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연애 고자들한테 하는 욕 이렇게까지 포함해서 네. 욕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분들이 들으시면 뜨끔 내 얘기인가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 찔리는 애들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듣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여자 캐릭터가 은수잖아요. 네. 은수만 욕하는 사람은 연애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니다. 확실하게 그런 생각합니다. 명언이다. 맞아. 상우만 좋아하는 당신 연애 자제해주세요. 저는 확실히 많이 그런 걸 느꼈고 네. 그래서 되게 몰입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영화입니다. 그러시구나. 앞에 너무 좋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괜찮아요. 저도 안 좋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냥 저의 느낌 그대로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결혼 정년기의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고 빠져서 혼자 허우적대다가 끝나는 영화. 그러나 냉정한데요. 그러나 여주인공이 저 정도라면 나는 집착면이 되었을 듯. 이 정도로 그냥 상당히 나도 허우적댔겠다. 허우적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저 정도라면. 이런 거지만 이제 그냥 재밌게 하려고 이랬고 아마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여기 남자 주인공은 저랑 완전 반대라서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목소리 에너지 양 자체가 달라요. 이게 맞아. 아닌 것 같아. 맞아. 제 생각 성대 근육이 두께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전체 평은 이 정도. 아까 되게 예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되게 할 말 많으시겠다. 근데 약간 저는 상우 보면서 좀 음침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냥 밖에 웃기만 하고. 서 있는다든지. 진짜 저랑 너무 달라서. 이런 남자를 제일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이런 남자를 피해라. 제일 조심해야 돼. 와 저는 있을 법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있을 법하잖아요. 있을 법한데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을 법한 위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남자 캐릭터를 되게 욕했지만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충분히 현실적인 남자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딜레마예요. 상우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할 수가 없어. 이게 또 현실적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고 나도 연애 초기 때는 이런 감수성이 좀 있었고 하니까 무작정적으로 욕을 할 수 없는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또 사랑은 좀 들어가는 저한테는 좀 그런 캐릭터긴 했어요. 약간 애증의 캐릭터. 안 그래도 유튜브에 그 유지태님이 봄날을 간다를 다시 보고 리뷰를 해주는 그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유지태님이 그 찌질한 모습을 보면서 왜 저래? 쟤 왜 저래? 이러면서 보시더라고요. 본인도 맞아. 놀란 연기력이네요. 그쵸. 맞아. 저는 영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은데 저도 둘 다 이입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시대 이 감독만이 낼 수 있는 그 한국 특유의 정서가 굉장히 좋긴 했어요. 그 약간 어릴 때 생각도 조금 나면서 물뿌리기를 되게 오랜만에 봤답니다. 파란색. 맞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마루에 딱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이제 상우가 할머니였나 아빠인가 아무튼 누가 앉아 있고 막 물뿌리개로 물을 마당에 있는 식물한테 주면서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고 인물 얘기 그냥 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우랑 은수 둘 다 그냥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둘 중에 누가 더 마음에 갔나요? 라고 제가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둘 다 마음도 안 가고 공감도 안 되고 근데 비교를 해보자면 그나마 은수한테 조금 더 공감이 갔던 게 감정적인 거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에게 굉장한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감정인데 상대방한테 뭔가가 끊임없이 상대방 탓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상우가.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힘들었고 상우의 모습이 전형적인 군대 가기 전에 21살 남성들이 하는 그런 서툰 첫사랑의 모습이라서 귀엽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 요 나이에 그런 남자를 만난다면 너무 힘들 것 같고 매력이라기보다는 미숙함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은수는 나름의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이혼도 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방어 기제로 그냥 덮고 보자라고 봤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지라르님 어떠셨어요? 은수랑 상우 둘 중에 한 명 골라야 된다면 누구 고르시겠어요? 저는 무조건 은수 고르겠습니다. 일단 외모도 외모지만 그걸 떠나서 이 둘 관계에서 먼저 용기를 낸 사람은 저는 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초반에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 은수가 한마디 하잖아요. 라면 먹고 갈래요? 그때도 상우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 게 알잖아요. 그거 보는 사람들은 상우도 은수한테 마음이 있었던 걸 다 아는데 거기서 표현하는 거는 결국 은수고 그렇다면 상우는 이 관계를 위해서 뭘 했나? 굉장히 수동적으로 끌려갔을 뿐이고 그런 거가 좀 저한테는 좀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은수에 좀 더 마음이 가는 편인데 왜냐하면 은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게 딱 느껴졌거든요. 근데 상우도 좀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인 게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상우 같은 사랑을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찌질한 모습으로 첫사랑을 해봤을 건데 어떻게 보면 누구나 상우의 모습을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게 되게 보편적이라고 느꼈어요. 일반적인 사랑이란 오히려 저런 순수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상우라는 캐릭터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단지 느릴 뿐이지. 그 중간에 그 상우가 은수랑 이제 사귀기 전에 녹음을 하잖아요. 네. 녹음을 하다가 상우가 3번 트랙 말고 2번 트랙으로 할게요. 약간 그 수정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은수가 별로 안 내켜해요. 사운드 트랙이 마음에 안 드는 듯한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상우가 했던 말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2번이 좋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에서 디자인도 같이 하거든요. 이 디자인 시안이 더 좋아요라고 할 때는 이런 이유로 배경과 텍스트가 더 잘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게 더 브랜드에 더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좀 논리적인 이유들을 설명을 저는 프로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우는 프로인데도 그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아무튼 그게 좋아요라는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런 말을 못하면 약간의 어떤 이빨린 소리라도 그래도 이번 트랙이 좀 소리가 작아서 은수 씨의 목소리랑 잘 어울려요 라는 식으로 좀 플러팅 멘트도 좀 던질 수 있는데 요령 없이. 요령도 없이 그냥 그게 더 좋아요. 근데 극 중에서 5년 차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5년 차면 거의 서른에 가까운 나이인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뭐 5년 차 빨리 뭐 하면 20대 야. 후반일 수도 있고 대학을 안 갔나? 어쨌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겠죠. 로 봤는데 저는 5년 차라는 말을 듣고 심지어 초반에는 은수가 칭찬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5년 차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잘하시네요.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데 음. 저는 오히려 그 장면에서 상우가 은수한테 진짜 빠져 있다는 거를 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음. 느꼈거든요. 너무 예쁜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약간 식당 가서 뭐 먹을래 하면 보통은 나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너가 좋아하면 너가 좋아하는 거 먹어 나 다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아, 맞아. 달달하다. 근데 그럴 거면 본인의 주장을 좀 굽혔어야죠. 맞아. 너 그래 끝까지. 그래 너 이게 맞는 것 같아 했었어야 되는데 또 쪼는 있단 말이죠. 맞아. 도니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둘 다 별로였습니다. 둘 다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고 하나 뜯어주세요. 뭐가 그렇게 말이 안 되는지. 일단 상우는 아니 멍청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세상에. 안 돼.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굳이 저의 연애 스타일을 둘 중에 한 명을 정하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은수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자기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상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끌려다니기만 하잖아요. 자기의 표현이 없어요. 저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일린이 말씀하셨을 때 상우 같은 이런 사랑을 누군가는 한 번쯤 해봤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수사하지 않나 봐요. 태어날 때부터 완벽했다. 내 인생에 흑역사는 없다. 그러니까 완벽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서툴긴 했어도 표현은 제대로 그렇지. 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마음이 이제 그 사람한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저는 그 표현하는 데 집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막 끌려다니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사실 상우한테는 거의 그런 게 좀 없었고 오히려 은수 쪽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 저는 좀 그런 게 있었고 오히려 공감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었던 택시 운전하는 친구. 그런데 전 그 친구가 되게 좀 공감이 되는 게 가잖아. 장거리. 강릉까지 가나요? 네, 가잖아요. 그냥 술이나 한잔 사라고 하면서 가잖아. 저는 차라리 거기서 오히려 더 공감이 됐어요. 저라도 아마 제가 그 택시 운전을 안 하더라도 만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데려다 줄 것 같아. 그래서 와 진짜 이 친구 하나는 진짜 제대로 뒀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여기서 가장 그 마음에 와닿았던 사람은 택시 운전하는 친구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상우를 위로할 때도 되게 잘 위로를 했어요. 맞아요. 보통은 상대방의 여자를 막 험담하거나 아니면은 친구를 막 야 뭐 더 예쁜 여자 만나 이런 식으로 오바 세바를 하는데 되게 그냥 놓아줄 거 놓아줘라. 너도 잘할 거다. 그치. 되게 담담하게 잘 바람직하게 잘한 것 같아서 되게 동의를 하네요. 저는 친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다른 말인데 그러면은 도니님은 인생에서 좀 서툴게 사랑을 표현했던 적이 있긴 있어요? 있을걸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있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됐나? 상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호는 절대 아니고 얘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서툴게? 글쎄요. 아무래도 처음이 가장 서툴지 않았을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니면 지금 회피하는 거야?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덮어버린 게 같아요. 아닐지. 그러니까 기억 저 잘했겠지 이러면서 묻어놓는. 잘하지 않았을까? 아닌가? 상우가 좀 감정 표현도 서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과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은수가 먼저 마음을 둘 다 마음이 있었는데 은수가 먼저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리뷰를 써놨던데 저는 사실 상우가 처음부터 은수를 엄청나게 좋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요만한 호감은 요만한 여자들한테 다 느꼈을 것 같아. 다 느꼈는데 은수가 이렇게 덥석 뭔가를 하니까 거기서 약간 마음이 확 커진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수가 이제 용기를 계속해서 내면서 이제 둘이 관계가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해서 저는 완전 상우는 수동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반대로 은수는 좀
은수 자체는 되게 겉으로 보면 쿨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은 좀 쿨하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지가 또 궁금했어요. 저는 쿨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은수의 잘못은 상우를 만나는 와중에 다른 남자랑 이제 그 연애라고 해야 되나? 다른 남자를 어쨌든 만났다는 거. 썸을 해버렸죠. 그거는 명백히 좀 잘못하고 비판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 남자랑 처음 술을 마시고 그 늦게 상우를 집에 있는 상우를 이제 볼 때 계속 안기고 눈물을 흘리거든요. 저는 그거가 되게 미안함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죄책감의 눈물. 계속 미안하니까 안겨달라 하고 뽀뽀하고 안기다가 결국 눈물 흘리고 근데 어쩔 수 없는 이 나에 대한 어떤 내 자신 약간 이런 어떤 복합적인 감정은 눈물을 흘린 것 같은데 그때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저는 되게 아쉽게 봅니다. 솔직하지 못해서. 네. 저도 약간 같은 맥락인데 둘 다 미성숙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상우는 시작이 미성숙한 스타일이라면은 은수는 마무리가 미성숙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관계를 리드를 했지만 영화 마지막에도 보면은 끝맺음조차도 은수는 조금 마무리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계속 뒤돌아보고 그런 의미에서 지라르님이 말씀하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자기 감정을 어물쩍 넘기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도 좀 은수조차도 미성숙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가장 이해 안 갔던 장면이 어느 날 이제 상우가 집에 딱 들어왔더니 상우의 모든 짐을 다 싸놓고 본인은 뒤돌아서서 자는 척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상우가 알겠다 이런 느낌으로 짐을 다 싸들고 나갔는데 그러고 상우 직장에 찾아와서 다시 만나자는 식으로 해놓고는 하룻밤을 또 자요 심지어. 그래놓고는 또 한 달을 시간을 가져보재. 완전 와리가리잖아요. 엉망진창이에요 아주.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 말도 안 되죠.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짐을 싸놨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뒤돌아 있으면 안 되지. 이야기를 해야지. 끝맺음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자기가 먼저 끝맺어 놓고 또 다시 찾아와. 사람 마음 잡고 가지고 흔들어. 이 너무 못됐어. 딸내미가 이러면 안 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상우도 제대로 말 안 하잖아요. 이야기를 해야 돼. 이러지 마라. 자꾸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면 안 된다. 그건 네 잘못됐다. 왜 다 싸놨냐? 이거 내 뭐 가져가라는 거냐? 빨래를 다 한 거냐?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니까. 해가지고 너 이거 행동이 잘못됐다. 일어나서 앉아봐라라고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야 돼.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돌아나가는 그 또한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알면서 표현하지 않는 것도 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은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주위에 그 옆에 이렇게 말하면 좀 잔인할 수도 있지만 옆에 남자가 있어야 돼. 이게 옆에 허한 상황이 되니까 이걸 채워줄 수 있는 남자를 또 찾는 거야. 약간의 결핍이 있는. 그렇죠. 약간 항상 그냥 남자가 옆에 있어야 하는. 꼭 굳이 따지자면 남자. 그게 뭐 여자라도 되겠지만 하여튼간에 내가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남자가 옆에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사랑을 받다가 어느 순간 괜찮아지면 안 만나. 한동안 또 있다가 자기가 또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찾아와. 그러다가 또 딴 남자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갔다가 그 사람이 헤어지니까 또 다시 찾아와. 그냥 나의 옆에 이 허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 정도로밖에 안 봤어요. 그게 걔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얘는 그냥 자기한테 보험인 거지. 언제든지 찾아가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보험 같은 존재가 남자 주인공 상우인가요? 상우가 보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되면 보험이잖아. 언제든지 되잖아 나에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하나의 은수의 그런 결핍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막대할 수도 있었다. 편하게. 편하게.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모르는 스케줄이 어딨어. 와서 라면이나 끓여. 이런 대사도 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상우가 되게 화를 내잖아요. 내가 라면으로 보여? 근데 이게 되게 긴박한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내가 라면으로 보여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폭발한 걸 보면 평소에 라면만 먹는 이 관계에 약간의 불편함을 좀 느꼈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그 대사로 이제 폭발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둘이 따로 데이트하는 장면이 없잖아요. 맞아요. 계속 라면만 라면만 먹고. 주구장창. 그런 게 조금 불만이었는데 저는 그 불만을 바로 말 안 하면 불평 불만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도니님이 했던 말과 거의 일맥상통한데 요즘 제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연애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 어떤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좀 서운한 감정이 있다. 근데 그걸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 욕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감정에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은 것, 그냥 모면한 것, 이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은수는 그 가방을 이렇게 다 싸서 보내주잖아요. 자기 감정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도 되게 안 좋게 봤습니다. 저는 뭐 그 상우가 상우를 보험으로 했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또 공감은 하는데 조금 다른 게 저는 은수 입장에서는 상우를 남자친구로 안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람 피는 상대 있잖아요. 상우랑 스타일이 진짜 다르거든요. 완전. 산적이죠. 완전 산적과 무슨 이 뭐라 해야 돼? 애기인데 약간 순둥이 같은 그런 순둥이와 느낌. 산적 사이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은수는 원래 산적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상우는 정말 그냥 보험일 뿐이고 그래서 아까 항상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혼자도 잘 있는 사람인데 그냥 상우는 보험일 뿐. 펫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뭐 보고 싶다 하면 강릉까지 오니까 와우. 택시 타고 오니까. 아,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약간 상우한테 그런 걸 좀 바랬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상우가 좀 덩치도 좀 있고 5년차 치고 일도 잘하고 이러니까 그런 걸 바랬는데 본인이 바란 모습이 안 나오니까 산적한테 바로 갔지 않았을까. 왜냐면 산적은 뭐 만나자마자 맥주 마시러 가자 이렇게 하고 뭐 어디 리조트 같은 놀러도 가더만 하고 뭐 그랬는데 되게 적극적이죠. 완전 맞아요. 다르죠. 맞아. 이게 영화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살짝 유추를 해보면 어쨌든 은수는 이혼 여자잖아요. 네.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굉장히 순수하고 되게 어떤 사랑에 가득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이런저런 뭐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남자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 전에 순수했던 자기 시설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결혼 전에 가졌던 그 순수함이 이제 상우한테 보였던 거죠. 답답할 수는 있지만 또 예전의 나의 모습을 또 보는 듯한 그런 뭐 동경, 순수함에 대한 동경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걸 또 지켜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이제 상우를 통해서 투영됐을 텐데 근데 그거에 대한 단점은 또 명확합니다. 답답한 거. 네. 그 중간에 소화기 얘기를 하잖아요. 상우랑 있을 때 소화기 얘기를 다 해요. 소화기 사용법 아세요? 뭐 사용 방법 이렇고 저렇고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소화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상우는 이제 그걸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르니까 이러고 있었죠. 근데 반대로 그런 이제 답답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염이 가득한 그 남자를 봤을 때는 소화기 사용법은 모르지만 분위기 전환법은 알아요. 라는 식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쾌하고 능숙하게. 능숙하고 그걸 보는 순간 상호에서 내가 얻고 싶어 했던 것들을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 거고 그래서 약간의 뭐 한밤에 일탈 같은 감정이 탁 올라와서 그 사람과 연애를 좀 썸을 좀 탔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은수는 상우를 통해 또 어떤 그런 순수함의 어떤 동경을 느꼈지 않았을까 유추는 해봅니다. 저는 의외로 은수가 상우를 되게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느낀 장면이 강릉에 상우가 도착을 했을 때 은수가 이렇게 도도도둑 뛰어와서 딱 안기잖아요. 너무 예쁜 장면이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둘이가 정말 예쁘게 사랑한 건 사실인데 상우는 현재에 머무르려고 했고 은수는 한번 끝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도 끝이 있을까? 여기에 조금 매몰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수는 그걸 극복을 못했고 우리 사랑도 어차피 끝날 거야 라는 그 감정을 극복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둘이 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영화 보는 내내 했어요. 저는 그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상우한테 약간 그 과거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 같다라고 유추를 해주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전 남편이랑 상우랑 되게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비슷했고
전 남편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혼을 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슷한 상우한테 끌렸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산적 같은 삶을 원했던 거야. 그래서 실제로 산적을 만났고 그래서 산적 만나서 차를 사요. 은수가 원래는 원래 네. 운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운전, 수영, 뭐 영어 이런 거는 자기 주체성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호가 되게 내가 태워줄까 이렇게 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톡톡톡톡 이렇게 가가지고 그 번호판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임시 번호판이 붙어 있는 그 초록색 티코 같은 걸 타고 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어쩌면 본인이 원했던 게 좀 그 산적 같은 삶의 주체성인데 그거를 이혼하고 나서도 좀 깨닫지 못하고 상호는 그 좀 미안한 말이지만 여자 간혹 그런 남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간혹 남성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여성분들이 정말 큰 아픈 이별을 하잖아요. 그럼 잠깐 본인 위로용으로 남자를 만나는 그 시기가 있어요. 일부가 편집하겠습니다. 위로니까 본인의 진짜 원하는 혹은 진짜 준비됐을 때까지를 자기를 잠깐 이렇게 달래주는. 그래서 저는 상호가 정말 과도기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엔딩에는 만나서 뭐 화분을 챙겨주고 뭐 할머니 갖다 드려라 하고 갑자기 걷다가 오늘 같이 있을래요 이렇게 했는데 그 말에 또 현타받아고 상호가 화분 돌려주면서 악수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전 좀 은수가 좀 계속 헷갈리긴 했거든요. 진짜 좋아했을까? 저는 제가 보면서 계속 느낀 건 그냥 엔조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딱 데리고 노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밖에 안 봤어요. 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끝까지. 그거를 왜 상호가 못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데이트도 안 하고. 제가 봤을 때 부인한 것 같은데 아. 아니길 바라는 그런. 난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 집에 소개해주겠다 할 때도 거의 명백한 거절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잖아요. 상호가 계속 그런 상황을 부인했던 것 같긴 합니다. 아, 그 차 장면도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그 디코가 나오잖아요. 약간 그게 좀 상징적인 느낌도 있어요. 상호는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 차를 가지고 나한테 오는 사람. 그래. 상정남은 내가 차를 타서 가는 사람. 그런 좀 상징적인 것도 좀 느껴지긴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거기에 이제 기스를 내죠. 지. 아. 근데 또 심지어 진짜. 그걸 들켜 또. 또 그러니까. 걸려. 정말. 모두가 탄식한 장면이 아닐지. 그거 걸렸어. 진짜. 그거를 그 시절에 영화관에서 봤으면 아마 관객 모두가 했지 않았을까. 와, 저는 의외로 은수의 사랑이 꽤 순수했다고 오. 생각을 했는데 네. 물론 아까 지라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신에 대한 동경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저는 오히려 은수가 옛날에 상우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남편이 자기를 두고 간 사람이고 그래서 은수가 자기 전 남편한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치만 결국엔 전 남편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빈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헤매던 와중에 자기의 과거를 닮은 상우를 만나서 너무 반짝반짝거린다고 생각을 해서 만나게 됐지만 결국에는 은수는 지금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그 사람도 떠나버렸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럼 맨 마지막에 왜 다시 찾아서 왜 다시 만나자고 했을까요? 화분 주면서. 그냥 그것도 미성숙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끝까지 성장하는 인물이 그렇죠, 없네. 그렇죠. 그래도 성장은 하지 않았어요. 상호는 마지막에 좀 어느 정도 성장하는 듯한 또 연출이 됐기도 했고. 확실히 영화 끝날 때 보면 상우 같은 경우에는 성장한 느낌이 나요. 근데 은수는 그냥 도돌이표.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했었고 보통 이렇게 결혼을 하셨다가 이혼을 하면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전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을 다시 만난대요. 이게 최악이래요. 물론 남자도 최악이지. 똑같아요. 이게 내가 이 사람에게 처음 빠져들면서 결혼까지 가게 됐잖아요. 이게 이혼을 하면서의 그 상처도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처음 했었던 그 감정이 다시 생기면서 과거에 헤어졌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걸 가장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산적 아저씨가 은수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우가 과거의 남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끌린 게 아닌가.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계속 되돌이표하는 이유가 그치. 내가 기억하는 사랑이 그 모습이라서. 그렇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 이유라면 끊임없이 돌아오는 이유가 납득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또 이러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은근히 이제 취향이 소나무인 맞아. 그런갑다. 다시 이게 열어봐도 벗어날 수 없대요. 쉽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신 못 차리고 비슷한 사람 계속 만나는 사람들. 저 개인적으로 좀 되게 웃겼던 장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상우가 은수한테 어떤 버림받고 분노 되게 차를 타고 분노의 엑셀을 밟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분노의 엑셀을 밟고 엔진 소리가 엄청 커지는데 밖에 풍경은 되게 느리게 가요. 느리가 맞아. 차가 얼마나 구리길래 안 나가. 차가 얼마나 구리길래 안 그래도 나 지금 사랑을 실패했는데 이 차마저 나를 안 따라주네 너마저도 나를 안 따라줘 라는 마음을 좀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그게 이제 저의 상상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집에 이제 벤치가 있어요. 벤치 프레스 이렇게 미는 거 제가 그 무게 치는 걸 봤는데 무게가 얼마 안 돼.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양쪽에 10 정도밖에 안 맞아. 다 합쳐서 봉도 되게 얇은 거 얇은 같고 거예요. 와 분노 무게가 되게 얼마 안 된다. 혼자 하시는 그 덩치를 어떻게 키운 거야? 유전이야? 그런가 봐. 아. 아이고, 그래서 그거 약간 저한테 좀 웃음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집에 뭐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뭐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좀 음침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제대로 화를 안 푸니까. 우리 요 영화는 명대사가 좀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3개를 뽑아봤고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가 되게 유명한데 요 대사는 좀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모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사는 상우가 있는데 네. 상우의 집안을 보면 사랑이 변하는 사례들이 너무 넘쳐나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집에서 자라놓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안 맞다. 되게 모순적인 대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의 환상이 아닐까요? 내 사랑은 다를 거야 하는 그 일말의 희망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본인 스스로한테 가대평가를 했다. 아니면 그래서- 가족을 너무 과소평가했던지 가족들을. 만약에 그렇게 될 거면 가족들을 조금 뭐랄까 낮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야, 뭔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약간 하대하는 감정이 들어야 나의 사랑은 다를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대사를 보면서 본인이 별로 한 게 없어요. 그 은수한테 뭘 선물을 제대로 해준 것도 아니고 데이트를 제대로 된 데를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강릉만 갔지 서울 데리고 와서 서울 구경 시켜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말 자체가 겉보기에는 슬프고 되게 애절해 보이긴 하는데 변한 책임을 묻는 듯한 이 태도가 정말 싫었어요. 맞아요. 본인이 뭘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상대방한테 책임을 물으면서 나는 무죄니까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놔 뭐 이런 식으로 떼쓰는 어린아이의 태도 같아서 미성숙함의 대사의 표본이라고 저는 봤는데 도니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대사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사랑은 당연히 변하는 거지.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어딨어. 다 변해야지. 변하는 게 정상이지. 이 말이 안 되죠. 모든 건 다 변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 또한 변해야 돼요. 우리 연애 초기에 시작했던 그 사랑이 끝까지 이어진다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정신병이야. 말이 안 돼요. 심장병의 정신병이죠. 그거는 무조건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는데 다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 자신이 이제 상실, 그 사랑에 대한 감정에 대한 상실에 대한 그냥 부정밖에 안 되는 거고 그냥 내가 이렇게 억눌려 있던 이 감정을 그냥 화산 폭발하듯이 빵 하고 터트린 정도의 분노의 표출밖에 안 되는 거지. 아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한 느낌이다. 약간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되게 그냥 뭐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약간 이렇게 말하지 맞아요. 않나. 약간 이 말이 본인도 근데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지금 만나는 여자가 이혼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여자한테 사랑의 실패를 알고 결혼의 실패를 통해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는 말은 되게 폭력적인 말일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이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은수를 좀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두 마디라도 던져서 나를 이렇게 배반한 이 여자를 기분 나쁘게 마음 아프게 하고 싶어하는 약간의 복수심이 좀 기저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화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면 안 돼 이렇게 했으면은 그때 분도 다 풀리고 괜찮았을 건데 한마디 잉 이렇게 해놓고는 계속 쫓아다니잖아. 진짜 음침하다니까요. 저는 그 따라다니는 게 너무 음침해요. 아, 따라다니는 거 좀 심했죠. 네. 밤에 이렇게 밖에 서 있잖아요. 오. 그거 말이 안 맞아요. 되지. 그거 진짜 무서워요. 그거 스토킹이야. 범죄야, 맞아. 범죄. 말이 안 돼. 어쩌면 몇 년 뒤 이제 올드보이 악역으로 등장한 이유가 아, 그래서 했잖아. 올드보이 악역이잖아, 지금. 그 맥락에서 비슷해. 그 음침함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니까 그러면 안 안 돼. 돼. 맞아.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진짜 이거는 안 돼. 일리님은 이 대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저는 되게 누가 본인이 일리님한테 어떻게 사랑이 변해?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이 대사가 이 영화를 관통하는 되게 중요한 대사라고 해서 어떤 감정에서 이 대사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상우는 여전히 은수를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어서 차마 그 내뱉는 한마디가 이 말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가지 말라고도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이 사람은 이미 변해버렸으니까 그냥 그래 잘 가라고 쿨하게 하기엔 자기 마음이 안 되고 그래서 뱉어낸 게 잉 하고 뱉어낸 게 어떻게 변하니 진짜 이렇게 진짜 잉 이렇게 나온 대사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치약자듯이 말한 말을 같잖아요. 너무 별로였어요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이거 오기 전에 리뷰를 몇 개 보고 왔는데 은수랑 상우의 사랑이 속도도 달랐고 방향도 달랐다 이런 리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랑이 교차하는 점이 이 대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교체해서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지나가는 그렇죠. 이 지점. 되게 교차로네. 말이 되네요. 이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 상우한테 할머니가 갑자기 오락가락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니 안아주면서 버스와 여자는 잡는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걸 현실에서 들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심지어 가족한테 들었어. 어땠을 것 같아요? 돈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거지 그건 뭐. 아니 이걸 뭘 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야? 제 생각에 도니님이 말할 것 같아요. 야, 잡지 마. 아, 왜 거기에 너의 에너지야 그걸 쓰는 거야 감정을 쓰는 거야 딴 데 써라고 저는 할 것 같아요. 현실에서 들었다면 위로가 됐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위로도 아닌 것 같고 뭐 서운하지도 않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거의 도니님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걸 되게 잘 하시는 분 같은데 본인만의 그럼 놓아주는 팁 같은 게 있어요? 잘 가 그냥. 어떡해. 아니 우리 현실을 보자고. 아니 현실이 우리의 이 끝이 헤어짐이야. 그렇다면 굳이 구질구질하게 질질 끌면서 갈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끝내고 이 끝맺음이 좋아야 빠르고 깔끔하고 좋아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도 편하게 할 수 있어. 지라르님 어떠세요? 이 대사를 하는 것도 되게 모순적이다. 할머니가 얘기를 하잖아요. 할머니는 맞아. 할아버지 기차역에서 기다리잖아 맨날. 맞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기다리면서 야 기다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 집안 내력이다. 모순적인 대사를 치는 거는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감을 더 해보자면 놓아주지 못한 내 스스로에게 대한 외침?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대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라르님은 좀 놓아주는 것, 잡아보는 것 이런 갈등을 좀 느껴본 적 있으세요?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인생사, 만사 저는 이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해보면서 잘한 것 같아요. 잡아도 보고 놓아도 보고 놓을 때도 힘들고 잡을 때도 뒤숭숭하고 또 여러 경험을 좀 해봤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놓아줬으면 내가 거기다가 어떤 주석을 달지 말고 최대한 깔끔하게 내 감정선을 정리하고 이제 그 상대방도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잡았을 때는 이전에 일어났던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게 안 되는 이상 다시 일어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지라르님께서
할머니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라 하셨잖아요. 너무 공감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먼저 가버린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슬플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어도 그럴 때마다 그래 지나갔으니까라고 자기 자신한테 해줬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MI지만 제가 헤어졌을 때 제일 위로가 됐던 말이 죽었다고 생각해. 저 근데- 그래서 와. 제 친구 전 남친 장례식 치러준 적 와. 말짱이 살아 있는 애를 근데 이게 해준 적이 있어. 그냥 들었을 때는 말이 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위로라고 해주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 지났을 때 결국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은 첫 맞아. 번째 죽었다고 생각해. 응. 두 번째 남자로 잊어. 와. 근데 둘- 정답이에요. 네 맞아요. 그 애도의 과정이 비슷하잖아요. 헤어짐에 받아들이는 과정과. 그 죽음의 5단계와 네, 비슷하니까. 그렇군요. 아하. 저는 그렇군요. 진짜 장례식 해준 적이 있으니까 막 친구 이렇게 전 남친의 와. 내가 막 위로해 주면서 아니다 걔 죽었다 내가 봤다 걔 죽어가지고 의사가 이제 뒤졌습니다 이렇게 선고 때리고 화장터 가서 태워가지고 그 땅에 묻히는데 다 봤다 죽었다니까 이렇게 애가 너무 슬퍼해서 진짜 장례식까지 하고 그럼 네가 추도문을 읽어라 이래가지고 또 그 추도사를 또 읽고 막 한 번 한 적 있어요 근데 확실히 와. 하고 나면 감정이 이렇게 좀 풀리는 게 있죠. 왜냐면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본인도 이제 글로 써서 그걸 또 한번 읽어주고 이러니까 제가 명대사 3개 뽑았는데 마지막에 라면 먹고 갈래요 이거든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밈처럼도 한때는 썼는데 이 대사는 처음 들었을 때 혹시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떠셨어요? 저는 은수의 패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사가. 와우. 일단 이 상우를 만나게 한 것도 있겠지만 상우한테 이런 대사는 이런 센스 있는 대사는 어울리지 않아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진짜 라면 못 먹었거든요. 맞아. 진짜. 아니 나 못 정말- 알아들었잖아. 그래서 심지어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할 거 없이 자고 소파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자고 갈래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우한테는 이 과분하다. 대사가 아니다. 그렇지. 그냥 저희 집에 와서 더 시간 보낼래요? 가 더 적절한 이제 대사죠. 근데 그것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 게 아니, 라면 먹고 갈래요 해서 진짜 라면 먹고 진짜 자고 갈래요 해서 진짜 잠만 잤잖아요. 잠만 잤어. 눈 진짜. 떴는데 다른 방 따로. 다른 좀 더- 방에서 좀 더 이렇게 지금 전 지금 음. 상우 씨랑 있는 게 더 즐겁고 좋다. 더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말이 라면 먹고 갈래요보단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상우한테는. 이런 대사는 그 산정남한테 더 어울려요. 상전남은 산정남 듣지도 않을 걸. 상전남은 이런 얘기 바로 캐치하잖아요. 그럴 사람이고 상우는 이런 말을 캐치를 못하고 과분하다. 그리고 진짜 라면만 먹게 만드는 대사예요. 그리고 웃긴 거는 자잖아요. 자는 위치를 보니까 은수가 땅바닥에 자고 아니 심지어 진짜 너무 바깥옷을 입고 남의 여자 침대에서 자요. 맞아. 바깥옷 그대로 입고. 맞아.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어떤 성적인 시도를 하잖아요. 그거 보니까 너무 조금 하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도 안 했잖아. 짜증나.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되게 어색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지금 일리님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같은 집안에서 잤다는 이유로 자신감이 올라가서 아침에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을 제스처를 취한 게. 취한 게 이거는 이렇게 쳐다보기. 가만히 누워서. 이거는 아마 은수가 거절한 이유는 자기한테 어떤 좀 입냄새나 그런 게 그런 걱정이 커서 아마 거절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같고 뭔가 무드가 이미 전날 밤에 깨졌겠지. 맞아요. 끝났지. 저는 약간 은수 빡쳤을 거라 생각하는데. 무조건 진짜. 빡쳤지. 아이고. 미친 새끼 이거 진짜 라면만 먹고 쳐자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당연하지. 심지어 침대에서 침대에서 지 침대에서. 샤워는 했을까? 바깥옷이던데 안 입고 아. 바로 누웠을 것 같은데. 일리님 어떻게 보셨어요? 맞아요. 저도 그 바깥옷 입고 침대 누운 장면에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짜 있을 수 없다. 맞아. 그리고 나중에 술 취해서 나 재워줘 들어왔는데 또 바깥옷 입고 침대에 누워서 엉엉 울잖아요. 분노. 빨리. 그러니까 본인 생활 습관이 그런가 봐. 그러니까. 진짜 죽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진짜 너무 에바세바잖아. 상호의 결혼 그 장례식을 한번 치러줘야 되겠구만. 해야 돼. 최악이다 진짜. 그런데도 은수 한 번 안 냈습니다. 맞아 진짜 화 한 번 안 했어요. 그래. 맞아. 자제시켰어. 맞아.
심지어 길이 남는 명대사 라면 먹을래요? 너무 맞아. 근데 이 시대 때는 요런 여성상이 좀 없었으니까 요거는 좀 장난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주체성이 있는 대사라고 보세요? 대사 자체는? 저는 거의 찢었다. 아, 지금 그 정도? 솔직히 찢을 만한 대사입니다. 이거. 진짜.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이 대사 자체가 뭔가 정말 성적 주체성을 보여주는 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너무 밈처럼 소비를 해서 유희적으로만 쓰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좀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도 약간 희화화해서 성적 농담으로 야 그날 라면 먹었나 네 남자친구랑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거든요. 나름 돌려서 얘기한답시고 저는 그거 성희롱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낫지 않아요? 야, 너 그때 잤냐? 라는 말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딴에는 센스 있게 돌려서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 제스처 자체, 그 그러면 의도 자체가 이 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맞아요. 성적인 것들 물어보는 태도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대사로 저는 이 대사를 언제 처음 알게 됐냐면 아프리카 BJ가 그 시청자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남자 꼬실 때 어떤 대사로 꼬시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거의 헐벗은 상태로 라면 먹고 갈래? 라고 하면서 그게 약간 그 영상이 좀 퍼졌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너무 희화화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거든요. 그게 막 엄청 아쉬운 건 아닌데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게 이 장면에 찢은 그 장면을 조금 묻히게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점에 사실은 대해서. 둘의 관계가 라면에 비유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가볍게 은수라는 캐릭터를 진짜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가볍고 쉽게 끓여가지고 그렇죠.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김치랑은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죠. 맞네요. 김장 못 담근다고 했으니까. 맞아.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큰 느낌 없었거든요. 크게 느끼진 않았어. 그냥 왜냐하면 저를 생각하면 라면을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잖아요. 이미 집에 들어왔잖아. 그래. 그럼 끝났다니까. 그래. 이거 모든 거 끝난 상황이야. 그래. 근데 그게 여기서 정상이야. 그래 정상. 이미 내가 집에 들어왔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모든 게 그냥 상황이 끝났어. 맞아. 그냥 이거 끝난 상황이야. 끝난 상황이고 그 은수가 라면 먹고 갈래요라고 했던 건 진짜 참다가 맞아. 얼마나 야, 내가 많은 진짜- 시그널을 보냈겠어. 그렇지. 내가 수많은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못 알아들어. 진짜 못 알았는데 진짜 내가 마지막으로 라면 먹고 갈래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진짜 내가 이 모든 걸 다 쏟았다. 근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 보고 진짜 완전 빡친 거지. 얘는 안 되겠다. 제일 진짜 안 빡친 되겠다. 게 라면을 끓이다 갑자기 돌아서 자고 갈래요 했는데 상우 표정 보셨어요? 진짜 겁나 좋아하는 거? 나는 그 표정이 세상에나. 극혐. 근데 그래놓고 딴방에서 잠. 진짜 잠만 잤어. 아니 이미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참. 아니 저는 그거 너무 귀엽게 봤는데. 진짜요? 아니 귀엽다. 아니 생각해봐. 내 남자친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봐. 저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자고 갈래요 할 때 되게 귀엽게 받는 게 상우라는 사람이 그런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표정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듣고 보니 거의 은수가 첫 여자친구였을까요? 저는 그래요. 거의 첫 여친이다. 학교 다닐 때 100%일 것 뭐 같은데. 100%. 그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첫 여친인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이 사람이 예전에도 이 사랑을 했다라면 똑같았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하고 한밤중에 문 앞에 띡 이렇게 서 있고. 첫 연애지 않을까요? 왜냐면 첫연애. 첫 연애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다. 맞아요. 맞아. 이전에 연애를 해서 이별했으면 사랑이 변한 걸 뭐 느꼈을 거니까. 첫 연애가 이영애였으면 두 번째 연애 힘들겠다. 야 힘들다. 불가능하죠 이제. 끝났지. 즉 관짝문 닫힐 때까지 예뻤지 이러면서 그럴 것 거의 같아요. 영원한 첫사랑으로 박제돼 버리는. 맞아 맞아. 여러분의 그 상우에 대한 분노를 듣고 있으니까 아. 너무 재밌어요. 상우에 대해서 오히려 감싸시는 분은 1, 2님밖에 없네요. 그니까요. 진짜 같은 남자로서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와. 남자예요. 같은 남자 같은 아니에요. 남자 아니야? 다른 남자예요. 와 정말.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남자의 순수함을 보고 싶으려면 그런 답답함을 감수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와 저는 그게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막 10대 때 나타났으면 되게 그쵸, 귀여웠을 그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우리가 5년 이제 차라고 10대 사랑이 아니잖아 이게. 사회에 들어온 지 5년이 됐다고요. 저한테 분노를 하세요. 저는 한 3년 되면 왜 다 나한테 찌들 대로 분노하냐고. 친다고 지금 생각해. 여기서 지라르님이 잘못한 건 없잖아. 여기서. 아, 그렇지. 아니 눈이 마주쳤을 뿐이에요. 나 모두에게 화를 내고 있어. 뭐야 안 말했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에서 할머니가 가장 기억에 남고 할머니 편의 영화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할머니가 젊고 다정한 남편만을 좀 기억하죠. 그래서 이게 치매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다 까먹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누구나 겪는 감정의 자기 편집일지. 그래서 이 할머니가 바람핀 할아버지를 기억을 할 때 바람핀 건 기억 못하고 좋은 것만 기억을 하듯이 상우도 은수를 좀 그렇게 기억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약간 병치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할머니 부분은 도니님 어떻게 보셨나요? 할머니 참 안타깝죠. 일단 요게 치매 때문일까 아니면 겪는 감정의 자기 편집일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지나간 기억은 전부 다 좀 미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좋은 쪽으로 기억이 남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또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할머니 어쩌면 개인적인 이 무의식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만을 남기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쁜 기억을 지우고 싶은 자기 방어였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자기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바람을 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바람 핀 여자가 왔을 때는 안 나와요. 맞아. 나오진 않아. 그러면 확실히 그러니까 바람을 폈다 안 폈다는 모르겠지만 그 감정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좀 자기 편집에 가까운 치매긴 치매인데 자기 편집도 좀 있을 것이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우도 은수를 이렇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억을 해야 되나? 왜 해야 되지? 저는 이게 좀 생각하는 게 그래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좋았던 기억은 좋았다. 싫었던 기억은 싫었다. 그리고 요렇게 해야 다음 사랑을 만났을 때 옳은 사랑을 찾을 수 있어요. 무조건 미화시킬 필요도 없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만나는 그 순간에 좋았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싫었던 것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니님은 약간 관계 컨설팅 이런 거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장난 없죠. 맺고 끊는 그 외에 연애 스킬 알려주는 그런 강사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하기에는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일단 저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 근데 또 뭐 이력은 얼마든지 뻥튀기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죠. 그냥 넘어갈 것 요렇게 같은데? 좀 기억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상우 같은 사람을 고객으로 두고 사업하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빨대 꽂아서 쪽 빨아먹을 수 있는데 진짜 진짜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순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1,2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무래도 자기 방어죠. 이제 자기한테 못했던 부분은 잊어버리고 잘했던 부분만 기억을 해서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는 거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서 끝이 나야 정의할 수 있는 게 사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끝이 나야 정의할 수 있다. 왜 진행 중에는 할 수 없어요? 아니, 진행 중일 때는 순간순간에 이제 감정은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에 이게 어떻게 완결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있는 본인들조차도. 그래서 그 관계를 어때했다라고 한 줄로 정의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끝이 나야 정의할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면 결혼해서 쭉 사시는 분들은 이제 죽어야 아직까지 죽어야 그러면 결정이 나는 죽어야 결정이 그런 건가요? 죽어서 묘비에다가 이제 땡땡땡 이렇게 결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중간에 둘이서 무덤을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은수가 무덤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묻힐까라고 하는데 상우는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대답을 못하고 그냥 맞아. 씩 웃거든요. 맞아. 맞아요. 저는 그 웃음이 일종의 버벅 버퍼링 온 듯한 그런 버벅, 느낌. 네, 버벅에 관련된 방어 기제 같았어요. 약간 우리도 죽는다고? 우리도 음. 끝이 있다고?라고 하는 그 버벅거림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은수는 한번 끝을 겪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에 대해서 정리를 내릴 수 있었고 그럼 한때는 은수도 상우와의 끝을 죽음으로까지 그렇죠. 생각을 한 적이 있네요. 맞네. 왜 대답을 못하냐고. 왜 대답을 못하지?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잘 안 돼. 내가 너보다 이틀 뒤에 죽어서 네 3일장 다 치르고 내가 죽을게. 그리고 옆에 같이 묻힐게 하면 그래 되잖아. 얼마나 좋아. 와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된다니까. 아, 네 묻을 때 내 것까지 같이 삽질해 놓을게 하면 되잖아. 그래. 네 무덤 삽질하다 힘들어서 내가 그 옆에 누울게. 하면 되잖아. 그래. 만약에 거기서 같이 묻힐 수 있을까 그러면 바로 옆에다가 삽 들어가서 그냥 무덤 두 개를 파놔. 여기 우리 나중에 여기 묻히자. 얼마나 좋아. 그럼 맞아, 되잖아. 다 하면 되잖아. 그런데 실제 상우 버벅 그래. 왜? 상우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너무 그러니까 아이와 같은 상태다 보니까 세상에 죽음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첫사랑을 이혼한 여자랑 한 거니까 굉장히 힘들 수도 있겠다. 근데 좀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오면 오히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앞에 대놔놓고 말을 안 하겠지만 얘네 관로 쳐놔놓고 너는 나보다 어쨌든 간에 더 많은 경험이 있으니 차라리 나를 끌어달라고 저는 대놓고 말을 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안 된다. 하기가 힘든 것 같고 뭐 좀 경험상 부족하니까 차라리 너가 날 이렇게 좀 이끌어 달라고 차라리 대놓고 이야기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라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라도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상우는 자기가 더 어른처럼 그래. 포지션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차를 타고 이제 맞아. 그 물건을 갖다 주잖아요. 은수한테. 그리고 머리를 쓰담쓰담해요. 아. 머리 쓰담쓰담 이거 금지입니다. 이거는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욕먹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되게 뭐 어른인 것 마냥 맞아. 그거는 그것도 있고 운전도 가르쳐 주죠. 맞아, 맞아. 그 불법이야. 불법이죠. 운전을 그런 식으로 가르쳐줘. 저 무릎에 앉힌 거 보고 깜짝 그래. 놀랐잖아요. 말도 안 돼. 맞아요. 그래서 시종일관 뭐 술을 먹고 늦게 오든 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괜찮아 하고 자기가 어떤 뭐랄까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는데 가짠쳐. 가짠치. 맞아. 어떻게 보세요 할머니 부부는? 자기 편집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좀 비슷하시네요. 자기 편집을 그 여자분이 왔을 때는 안 나가잖아요.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젊었을 때 그 자기가 사랑했던 모습을 그것만 기억을 하고 그것만 쫓는 모습은 그게 아니면 삶의 막바지를 지탱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 같아요. 선택이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자기의 어떤 삶을 좀 지탱하고 있다면 뭐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만 가지고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 같아 보여서 그게 뭐 진실이 아니든 존경까지는 그렇고 존엄을 좀 지켜주는. 존엄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할머니가 상우한테 버스와 여자는 잡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본인한테 하는 말 같다고도 했고 마지막 후반부쯤에 보면은 상우가 할머니한테 한번 화내잖아요. 이제 그만 좀 집에 가자면서 그것도 본인 스스로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둘이 맞아. 관계가 되게 비슷한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할머니의 기억 방식이 치매보다는 자기 편집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요. 치매라면 굉장히 착한 치매고 이런 거는 뭐 한 100분의 1도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진짜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만 기억해도 아쉬울 수 있는데 굳이 뭐 안 좋은 걸 기억을 할까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저는 한편으로는 감독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이 할머니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영화 처음에도 할머니가 걸어가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고 그때 나오는 노래가 약간 자장가가 나오거든요. 뭐였지? 거룩한 밤인가? 그 자장가로 할머니가 걸어가는 걸 시작을 해서 그 노래가 깔리면서 상우가 씩 웃으면서 영화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영화에 할머니를 등장시킨 이유가 감독분이 어떻게 보면 변하고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랑도 나한테는 아름다운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8월의 크리스마스도 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데 8월의 크리스마스도 남자 주인공이 약간 의수동적이고 시므나 여자 주인공이 조금 적극적인 편이고 남자 주인공이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아무 말 없이 좀 사라졌던 것 같은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좀 둘 다 느낌이 비슷했거든요. 이 감독 특성인가 봐요. 이 감독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버렸더니 어떻게 끝내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그 허진호 감독에 대한 리뷰도 되게 많은데 유튜브에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70%는 애드립이다 이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그냥 풍경에다가 배우들을 넣은 다음에 계속 지켜본대요. 이 영화에서도 그 무덤 보던 장면은 애드립이었어요. 아 정말요? 원래 있던 게 아니었고 가다가 지나가다가 저 장면 되게 좋다 하고 그냥 가서 찍은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은수랑 상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와. 네, 그 장면. 그 정도면 배우들도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그 정도 애드립이 나올 텐데. 심지어 그 라면도 애드립이고 나를 라면으로 봐 이 애드립이고. 대박. 원래 배우- 커피 배우들- 한 잔 하고 갈래요. 그런 아마 대사였을 건데. 맞아요. 그 이영애가 직접 바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와. 저 아까부터 지금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할머니라는 인물이 주인공 상우를 투영하는 장치로 좀 많이 쓰인 것 같은데 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거는 은수를 투영하는 인물은 좀 아쉬웠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우에게 더 몰입을 많이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실제로도 이렇게 상우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우에 몰입해서 은수 나쁜 여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제 관객들이 꽤 있었는데 그래서 리뷰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어릴 때 봤을 때는 은수가 진짜 너무 나빠 보였는데 커서 보니까 너무 다 이해가 된다 이런 리뷰도 좀 있었고 뭐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처럼 안 좋은 게 있었음에도 좋은 것만 기억해도 괜찮다라고 메시지를 좀 남겨주는 것 같기도 해서 되게 저는 할머니의 기억 방식이 와닿았거든요. 할머니 편으로 그 영화가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역행순으로 치매 걸린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 전에는 어땠고 그 전에는 어땠고 이런 식으로 그럼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넘어가서 우리 이 영화는 명장면도 되게 명대사도 많았는데 명장면도 되게 많았고요. 아름답게 약간 저는 영화 보면서 그 자연 냄새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소리와 시각에서 오는 감각 같은 게 저절로 느껴진 게 연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연의 모습들도 그렇고 둘이 이별할 때 또 정말 봄날은 간다잖아요. 봄날에 이제 이별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출을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인상 깊었던 연출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지라르님? 저 초반에 서로 작업 시작할 때 고봉밥 나오는 장면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 그렇죠. 옛날 그 할머니 사랑 밥이 많으니까 이제 상우가 밥을 좀 맞아. 덜어 갈까요 했는데 은수가 괜한 자존심에 맞아. 제가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하고 진짜 상우는 가만히 있었죠. 맞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은수가 다 먹어야 돼요. 이랬더니 이렇게 맞아요. 넘겨주잖아요. 상우한테 건네주고 그런 자잘한 심리 게임 기싸움.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뭐 양이 많다 하면 되는데 뭐 어디서 긁힌 건지 몰라가지고 제가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언니 귀여웠다. 그때는 좀 귀여웠어요. 그런 장면들이. 맞아요. 딱 그 초반에 썸 탈 때만 할 수 있는 맞아. 티격태격이잖아요. 맞아. 장면. 저도 그 초반에 눈 내리는 그 장면에서 둘이서 풍경 소리를 가만히 녹음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예뻐가지고 심지어 사운드도 계속 풍경 소리만 이렇게 띵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경음악이 시작됐을 때 좀 아쉬웠어요. 풍경 소리 더 듣고 싶은데 풍경을 선물로 하나 드려야겠다. 제가 소리 좋은 거 있으면 이왕이면 눈 내릴 때쯤 눈 내릴 때 대구에 눈이 안 내리는데 세상에나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서늘한 감정이
풍경이란 건 사실 여름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이렇게 땡 소리잖아요. 음. 근데 겨울에 그 서늘한 그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 앉아서 이렇게 같이 풍경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게 너무 예뻤어요. 저 약간 그런 장면에서도 약간 상징적인 게 느껴지는 게 처음에 은수가 상호한테 뭐 물어볼 때 상호가 제대로 대답을 못 하거든요. 간단하게 웃고 넘어가든가 그런 거 보면 이 영화가 상호가 대답하는 것보다 자연이 대답하는 게 더 많다는 게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자연이 곧 상우다. 왜냐면 맨 마지막에 거의 막 혼연일체가 된 것처럼 눈을 감고 영화가 엔딩이 되던데. 그래서 자연은 좀 파괴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자연을 왜 파괴? 상우만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 상호가 자연에서 좀 멀어져야 될 것 같긴 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미성숙하고 어떻게 보면 서울 사람인데도 그렇죠, 그렇죠. 맞아. 너무 자연 속에서 자연의 소리만 듣다 보니까 음. 인간의 언어에 대한 어떤 감각이 되게 떨어져 있어요. 동물 아니야 거의? 거의 대부분의 대답은 버벅이었어요. 맞아요. 그 버벅이 이제 웃음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고. 맞아. 음. 도니님은 어떠세요? 기억에 남는 장면, 연출. 그 남자 주인공이 상호가 여자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비 오는 날 혼자서 이렇게 밥 먹는 곳인가 있는데 아빠가 소주를 주고 가나 뭐 그런 장면인데 그때 빗소리가 계속 나는데 그 빗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비 오는 그 소리 듣는 것 좀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소리가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고 이게 둘만의 약간 좀 풋풋한 장면이 있었던 게 그 라디오 방송 전에 아까 전에 지라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번으로 할지 3번으로 할지 막 티격태격 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은수가 아마 2번을 밀었던 것 같고 맞아요. 상우가 3번을 밀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은수가 끝까지 2번을 할 것처럼 하다가 3번을 틀어놓고 맞아. 손가락 3으로 막 했던 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되게 좀 괜찮았어요. 귀여웠다. 썸의 시작이었다. 저는 진짜 완전 시작하는 그 그거.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까 그 고봉밥 때도 일단 한번 튕겼잖아요. 주도권 맞아. 안 넘겨주는 거야. 맞아. 2번 일단 얘기 들어볼게. 이제 부정적인 거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이제 긍정해주면 그치. 그게 그 감정의 격차를 팍 주는 거거든요. 이 상호 그치. 입장에서는. 이러니까 상우가 빠져들지. 빠져들지. 여- 그래 이런 행동을 하니까 애가 막 녹아내리지. 막 녹아내리죠. 신났지. 잘하는 거지. 되게 맞아요. 은수가 되게 잘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잘하는 거죠. 대단하신 거지. 당근과 채찍을. 엄청나게 잘해.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는 상호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막 환장하는 거지. 막 빠져들고 막 아이고 이렇게 막 되는 거죠. 경험이 없는 걸로 벌써 이제 결론이 났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내가 더 잘할게. 헤어질 이거 때? 정말 저 최악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기 직전에 그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 상우가 그리고 은수한테 내가 더 잘할게. 와, 저는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최악이에요? 연인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더 잘하는 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합의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모든 건 서로 간에 쌍방의 합의의 연속인 거지 한쪽이 양보를 하거나 한쪽에서 몰아붙이는 건 저는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에너지고 뭐고 다 내가 그냥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하고 그냥 내가 가져갈 건 가져가고 줄 건 주면서 서로 계속 이렇게 합의의 연속으로 하면서 쭉 관계를 이어가는 긍정적으로 이어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더 잘할게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희생을 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이러면 지칩니다. 이런 건 지치죠. 이러면 건전한 연애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랑 같은 순간에 했던 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얘가 끝까지 본인의 결백을 약간 주장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나, 너 때문에 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해볼게 이런 식으로. 진짜 아닙니다. 이건. 너무 별로였어요. 너무 별로다.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더 잘할게 어떻게 순서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뭐 상호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진실된 마음이긴. 지푸라기를 그렇지. 던진 거죠. 마지막 자기가 잘못 없다고 생각했고. 끈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질척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정말 자기가 최악.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하는 상호가. 말이 내가 더 잘할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모를 걸. 맞아. 뭘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맞아, 뭘 못하고 어. 있는지 몰랐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아마 잘해준다 해봤자 라면만 제깍제깍 잘 끓이는 것밖에 못할 것 그렇겠지. 같은데. 북어꽃 끓이잖아요. 맞아. 맞아. 아, 나 그 장면도 싫었어. 정말. 왜 자고 있는데 깨우냐고요. 아, 깨우지 마. 나 또 그냥 가만히 왜 자꾸 깨우고 그러는 거야. 조금만 자제를 주무시고 그래, 계시잖아. 맞아. 그러면 맞아, 나도. 그래. 맞아.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먹겠다잖아. 그리고 그리고 끓여주면 돼. 근데 그거는 약간 짜증나니까 싫어하고 이렇게 뒤로 돌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맞아. 화를 내고 이렇게 미안하니까 미안하니까. 이렇게 맞아. 살짝 맞아 머쓱. 맞아. 그거는 어. 조금 되게 공감되긴 했는데 그래서 귀엽던데 그거. 둘 다 사춘기 같잖아요. 엄마한테 쓱 내놓고 윙 이렇게 하는 거 같잖아. 약간 둘 다 사춘기 같아요 저는. 뭐 더 좋은 방법 내가 짜증내서 미안해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이 둘은 그렇게까지 막 솔직하게 아니, 표현을 그렇게 못하니까. 미안한 표현을 하니까 상우가 떠나지를 못하는 거라니까. 그래, 맞아. 그러니까 애가 그런 하나의 그래. 행동이 더 빠져들게 만든다고. 그래. 이 은수가 대단한 거지. 맞아, 대단한 맞아. 거지. 그 지금 다시 떠오르는 게 아까 제가 상우가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잖아요. 근데 은수도 녹음을 해요. 자신의 목소리를. 상우는 그 말이 없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자연의 소리를 담고 은수는 인간들의 소리를 이제 담는데 그런 거 보면 약간 상징적으로 그만큼 상우는 좀 순수하고 막 안 물들여진 그런 인물처럼 보여지고 이제 사람들 사이 속에서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은수는 또 상징적인 또 표현이 되지 않나? 저는 솔직히 얘기 듣다가 자연에 가깝다 이렇게 하길래 발달이 덜 달던데. 그것도 맞죠. 왜냐면 언어가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된 거니까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뭐 어디서 했지 싶은데 발달이 진짜. 덜 됐단 얘기인가. 저 혼자 다른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할머니가 한복 입고 집 떠나는 장면 있잖아요. 아 저는 너무 명장면이에요 그게. 슬퍼. 그게 저한테는 이 영화가 할머니로 시작해서 할머니로 끝나는 영화예요. 너무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한 것 자체가 그 영화 안에서 남아 있는 사람 그리고 떠나는 할머니 본인 그리고 우리를 그걸 보고 있는 관객까지 모든 사람한테 공감도 주면서 되게 담백하게 쓸데없이 슬프지도 않고 쓸데없이 화려하지도 않고 담백하고 단정하게 너무 잘 보여줘서 이거는 이 감독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라고 맞습니다. 저는 평가해요. 저는 솔직히 되게 뜬금없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죠. 사실 뜬금없죠. 뜬금- 너무 일상처럼 나가시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장례식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연인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고 그런 주변에 사랑하는 것들이 떠나가는 장면이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고무신 장면을 30 30번을 넘게 찍었다 이런 리뷰가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어. 그 이유도 그 떠나가는 것에 대한 남은 사람의 감정을 고무신 돌리는 걸로 담고 싶었는 거죠. 참 이게 떠나간다는 게 참 그 장면은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에 은수와 상우의 만남 이후에 이제 서로 갈게 하고 떠날 때의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벚꽃 날릴 때 떠나는 거요? 화분 주고 떠나는 거? 화분 주고 화분 주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다시 받아서 어. 가잖아. 저는 그게 그 이영애가 은수가 화분을 받고 이렇게 그렇게 가다가 뒤를 한번 되돌아보잖아요. 저는 그게 할머니가 아까 뒤도는 장면이랑 조금 겹쳐서 보이기도 했고 저는 그것보다는 남아있는 상우 표정이 그래서 저는 상우도 그렇게 성장을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은수를 놓아준 거긴 한데 그 표정이 막 엄청 후련하거나 성장한 사람 표정 같지가 않고 아직도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표정이라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게 약간 성장을 했다라는 느낌보다 성장해야겠다라고 의지를 맞아요. 되새기는 그런 장면. 맞아요. 그 이별하기 직전에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상우가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은수가 몇 번을 이렇게 발돋움을 해서 그 걸음을 따라가거든요. 빠른 걸음을. 그러면서 이렇게 딱 다짐을 하더니 막 웃으면서 오늘 같이 있을래?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은수 나름대로 이제 눈치를 보면서 했는데 이제 그걸 딱 내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그랬어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어떻게 결론이 나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저한테는. 일리님 그 장면 어떻게 보세요? 감독분 인터뷰도 있는데 감독분이 그 장면에서 그 상우한테 뒤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대요.
제발 뒤돌아보지 말라고. 왜냐면 그땐 필름 카메라 시대였으니까. 저도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 뒤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는 게 여러 리뷰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뒤돌아봤다는 거는 결국 상우라는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그 유지태가 그런 얘기했대요. 그 감독이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유지태가 딱 한마디 한 게 상우라면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아니 한 번 뒤돌아봐. 한 돌아봐요? 보고 이렇게 막 울상 짓고 막 그런 표정이 나와요. 네. 어떻게 보세요, 도니님은? 그냥 보험 해약. 보험이 해약된 거예요. 이제 은수도 아는 거지. 보험은 이제 해약됐구나. 더 이상 이제 다시 재가입은 불가능하다. 예, 전 요 정도로밖에 안 봤습니다. 근데 그 상우를 보면서 전 약간 느낀 게 만약에 다시 추운 겨울이 돌아와서 은수가 다시 한 번 더 연락이 온다면 다시 만날 거는 같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얼굴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뭔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우의 그건 완전히 끝났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은수처럼 가벼운 사람이 그러니까 가벼운 연애를 하는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해서 화분을 줬다는 거는 은수 나름의 노력이지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그 화분도 작은 화분이었잖아. 이걸 같이 키워가보자. 뭐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닌가 봐요. 여기 표정 진짜 안 좋아. 그냥 가기에는 미안하니까. 저도 그냥 가기 미안하니까. 죄책감은 어떻게든 무마하고 싶어하는. 뭐 그게 뭐 나쁘게만 보기는 힘들지만 아니 좋게만 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약간 또 자꾸 보험 이야기를 하는데 보험이 중간에 휴먼 상태였어. 다시 사람을 돈을 내게 만들고 싶으면 뭐라도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죄책감이라는 표현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은수 마음에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책감을? 포함되지 않을까요? 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일부는. 근데 너무 죄책감이 클 것 같긴 해요. 사랑, 애정보다는. 만약에 상우가 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면 화분을 받았을 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할머니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더 죄책감을 크게 줬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해서 아쉽네요. 아직 상우는 좀 그런 캐릭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 캐릭터는 아니긴 하죠. 뒤에서 훔쳐보는 사람이지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또 기억에 남는 연출이나 장면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이제 계절감이 그 풍경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장소가 변하기도 하지만 계절도 계속 변해가거든요. 그리고 시간대도 변해요. 밤이 처음에 사랑이 시작될 땐 밤에 시작을 했다가 그 처음에 풍경에서 처음 감정이 시작을 하니까 또 사랑이 깊어질 때는 강릉에 갔는데 새벽에 도착하잖아요. 한 4, 5시 해 뜰 때. 그런데 이제 한창 둘이 싸울 때는 한낮에 그 땡볕에 상호가 서 있으니까 선배가 안 덥냐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 온도감이 변하는 장면이랑 장소가 변하는 거랑 계절이 변해가는 걸 담는 게 결국엔 감독이 사랑은 변하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시간이 지나는 그렇죠. 거랑. 근데 결국엔 다시 그 서늘한 갈대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복되겠죠, 사랑이. 상우가 똑같은 짓을 할까요? 제발. 상우 다음 사랑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저도 그런 이제 공감이 됐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왜 자꾸 상우를 죽여요? 너무 싫잖아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좀 꿈꾸는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를 얘기를 나누면서 마지막 소감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사람 도니님입니다. 도니님의 꿈꾸는 사랑은 도대체 뭘까요? 제가 꿈꾸는 사랑?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굳이 하나를 예를 들자면 약간 숯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좀 뜨거워진 숯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게 숯을 이렇게 보면 타고 있는 걸 보면 가끔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혹은 이렇게 위치가 좀 변하거나 하면 가끔씩 그렇게 불꽃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게 은은한 사랑 같은데 가끔은 이렇게 이벤트처럼 좀 뜨겁기도 하고 한데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어떤 느낌일까요? 다 식은 그런 느낌인데 숯 가까이서 가보면 진짜 뜨겁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둘만의 그 내면적인 감정 그런 것들은 그 숯처럼 되게 좀 뜨거운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서 말한 뜨거움이라는 게 뭐 사랑이나 뭐 생각이나 우리 서로의 의지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번씩 해봐요. 너무 불과 같은 사랑은 모르겠어요. 좀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좀 열정적으로 처음 안에는 썸 타고 이럴 때는 좀 열정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너무 과하면 아무래도 좀 빠르게 뭔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빠르거나 극단으로 가면 좀 안 좋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빠르다 싶으면 조금 속도 조절하고 너무 느리다 싶으면 또 조금 뭐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불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고기 구울 때 좀 세게 틀어라 이러면서 초반에 야 이거 너무 빨리 탄다 하면서 좀 줄여라 이렇게 네, 나는 내렸다가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사랑이네요. 조금 너무 이상적으로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긴장은 놓치지 않는. 절대로. 절대로. 긴장은 놓으면 안 되죠. 긴장은 너무 편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어땠나? 재밌었죠. 정말 제가 일단 뭐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남자분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좀 당하긴 했지만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완전 극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라서 공감은 일단 안 되고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았고 그냥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느낌만 좀 받았던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녹음하기 전에 갑자기 카톡 와가지고 남자 진짜 너무 별로지 않아요? 별로인 것 같아 진짜.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지? 안 그래도 그 남자를 오체 분실을 하겠다. 그거 제가 했나요? 오채분 씨는? 오체 분실 누구였죠? 제가 했지. 지라르님. 지라르님이 아주 막 맞아요. 오늘 오체 분시 한 거 같으세요? 어떠세요?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조금 더 갈가 죽이는 걸로는 모자랐나 봐요. 굉장히 표현을 우회적으로, 순화적으로, 간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약간 다 못 긁은 게 있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자꾸 지라르님이 생각하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또 느꼈습니다. 매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서운한 게 있으면 서운하다 얘기를 하고 내가 미안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솔직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커플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담백하게 감정 표출이 아닌 감정 표현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제가 꿈꾸는 사랑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최소한으로 그런 정도의 사이는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되게 가분할 것 같긴 합니다. 저한테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지라르님은? 되게 재밌었습니다. 한 인물을 다 같이 까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여전히 상호를 되게 비판적이고 비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잘라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저의 어떤 되게 미숙했던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상호의 행동은 싫지만 그런 것들이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평생 상호라는 캐릭터는 저의 시험대에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2님은 꿈꾸는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의외로 되게 운명적인 사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래서 본인이 네네. 왜냐하면은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약간 마지막에 내 사랑을 돌아봤을 때 그냥 그래도 너라서 좋았다 이런 말보다는 너였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사랑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특별한 한 명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세상에나. 수가. 아이. 그런 의미에서 아이고. 이 영화가 되게 저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였어요. 상우한테 은수가 약간 교통사고처럼 딱 오는 그렇죠. 거죠. 덕통사고였죠. 세상에나 은수를 기다리며 그걸 꿈꾸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1, 2님은 어떠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을 돌아보게 하는 영화였고 여러분들이 상우를 까는 걸 보면서 굉장히 후련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다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참 대단한 영화다. 누구에게나 오는 사랑을 제가 각자의 방식으로 돌아보게 하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꿈꾸는 사랑? 저는 사랑 자체를 별로 꿈꾸진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면 충분히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별로 꿈꾸는 사랑은 없어요. 저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랑에게 되게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감사할 수 있는 태도가 유지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이기적인 말인데 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친구들한테 나 로또 걸리면 친구비를 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딱히 뭐 특별하게 꿈꾸는 사랑은 없고 지금 이대로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제일 욕심인 것 같기도 한데 전 지금이 가장 너무 좋고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맞아요. 와, 저희는 때마다 헤일메리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품이고 위플래시는 지랄레님이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고 봄날은 간다는 어떻게 하다 이걸 하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하자 해서 했나? 봄날은 간다로 저희 둘이서 카메라를 이제 설치해서 테스트 거다 하니까 녹음을 그럼 다음에 이제 그때 녹음 끝나고 나서 다음에 뭐 할까 다 그냥 이때 올래요 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맞네. 그럴 예정인데 그런가 봐요. 사실 제가 멜로 영화를 거의 안 보거든요. 잘 안 봐요. 그 심파가 싫어서. 근데 봄날은 간다 할래요? 그래 할게요 하고 집 와서 딱 봤는데 멜로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되게 복잡한 감정이 그래서 가서 방청하고 오는 건가 이런 생각했는데 의외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재밌고 이제 본인 네. 스스로를 내가 상우였구나, 은수를 꿈꾸고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평범한 심파 멜로는 아니잖아요. 정말 네. 좀 되게 현실성 있어서 맞아요. 전 좋았거든요. 헤어져서 또 되게 현실적이고 와닿은 헤어졌어야 돼요. 이거랑 무조건 헤어졌어야 돼. 안 돼. 오늘도 진짜 너무 재밌었고 다음 작품은 뭘로 한댔죠? 헐로 하나요 진짜로? 저는 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멤버들한테는 다음 작품 뭐 하는지 녹음까지 해도 다음에 꼭 할 것 같아서 굳이 말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헐로 찾아올 것 같고요. 다들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